여러분, LDL 7편 영상은 잘 보셨습니까? 이번 8편은 7편과 이어지는 영상이라서 못 보신 분들은 7편을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LDL 6, 7편에서 말씀드렸듯이 1961년 안셀 키스 박사와 미국 심장학회 주도로 심장질환과 싸우기 위해 포화지방을 먹지 말고 불포화 식물성 기름의 섭취를 권장하면서 건강을 보증하는 식용유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도 미국 심장학회는 버터, 코코넛 오일 같은 포화지방을 먹지 말고 식용유 등 불포화지방을 먹으면 심혈관 질환이 30% 감소해서 스타틴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건강한 조리기름으로 옥수수기름, 콩기름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한심장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콩기름, 옥수수기름을 좋은 음식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음식일까요? 먼저 카놀라유, 옥수수유, 콩기름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죠. 콩, 카놀라, 면화씨, 옥수수는 대표적인 GMO 작물입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GMO 생산기업인 몬산토로부터 자금 후원을 받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GMO 작물의 문제 중 하나는 몬산토사가 개발한 글리포세이트 제초제를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최근 글리포세이트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GMO 생산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중국 등이 주도하고 있는데 GMO 작물의 대부분은 콩, 옥수수, 카놀라, 면화씨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GMO 작물의 대량 생산을 통해 오메가6 식용유 역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실제 오메가6 식용유의 전 세계 생산량은 엄청난데요. 닭 등의 가금류, 소, 송아지, 치즈, 버터 등 4개 품목을 다 합쳐도 오메가6 식용유의 생산량보다 더 적습니다. 오메가6 식용유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인의 오메가6 섭취량은 1910년 하루 10g에서 2000년 하루 25g, 2020년에는 하루 40g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성 포화지방의 섭취는 꾸준히 감소해왔고 반면에 식물성 불포화지방의 섭취는 계속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오메가6 섭취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이런 변화와 함께 심장질환의 발생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숟가락에 기름을 가득 부으면 숟가락 하나에 대략 15g 정도 나옵니다. 한 숟가락의 옥수수 기름에는 7g의 오메가6가 들어있고 포도씨유에는 9g, 콩기름도 9g, 해바라기 씨유에는 10g의 오메가6가 들어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양인데요. 반면에 실제 음식에서는 아보카도 반 개에는 1g 들어있고 계란 2개를 합치면 1g, 100g의 소고기에는 0.4g, 그리고 약 30g의 캐슈너트에는 2g의 오메가6가 들어있습니다. 즉 실제 음식으로는 오메가6 섭취량이 아주 적고 오메가6의 주된 섭취원으로는 식물성 기름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식용유를 보면 100g당 오메가6 함량이 매우 높은데요. 반면에 올리브유, 라드, 버터, 코코넛 오일은 오메가6 함량이 아주 적습니다. 정말 큰 차이가 나죠? 현대인들의 오메가6 섭취의 약 70%는 식물성 식용유와 이를 경화시켜 만든 쇼트닝과 마가린 등 각종 경화유 및 부분 경화유, 그리고 이들을 사용해서 만든 가공식품 섭취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메가6 식용유 사용을 피하면서 각종 가공식품과 과도한 닭고기 섭취를 줄인다면 오메가6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겠죠. 사람의 지방세포 내부의 오메가6 비율은 1960년에는 7, 8%에 불과했는데 이는 침팬지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침팬지는 196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지난 50년 동안 무려 3배나 증가했으며 오메가6 비율은 이제 20%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1961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식용유를 건강한 기름으로 보증한 이후로 오메가6 식용유 섭취가 폭증해 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1910년까지는 조리 시에는 거의 대부분 버터, 라드, 우지 같은 고체 기름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만약 이 시대 사람들에게 식용유 같은 액체 기름을 조리 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 당시 액체 기름은 기계 윤활유로 주로 사용되었으니까요. 그런데 1911년 프락트 앤 갬블이라는 비누 제조 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크리스코라는 쇼트닝을 발명하게 됩니다. 쇼트닝은 식물성 기름을 경화시켜서 만든 경화유인데요. 이 프락트 앤 갬블이라는 회사는 1948년 미국 심장학회에 174만 달러를 기부하게 됩니다. 지금 가치로는 수천만 달러 이상이겠죠. 이렇게 식물성 기름 회사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았는데 당연히 돈값은 해야겠죠. 1961년 미국 심장학회는 불포화 지방인 식용유에 건강을 보증하는 발표를 하면서 큰 보답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는 그야말로 식용유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인의 섭취량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해 왔습니다. 요즘이야 관상동맥이 막히는 심근경색이란 병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지만 1900년 초반까지는 극히 드문 병이었습니다.
1912년 의학저널에 심근경색 첫 사례 보고가 발표되었을 정도로 심장질환 자체가 매우 드물었지만 그 이후로는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나는 식용유 많이 안 써, 식용유 거의 안 먹어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가 먹는 수많은 가공식품, 배달 음식 등에는 오메가6 기름이 넘치도록 들어있습니다. 오메가6가 넘치는 식용유는 액체 상태지만 여기에 열과 수소 등을 가하면 마가린이나 쇼트닝 등 경화유나 부분 경화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화유는 많은 정제 가공 탄수화물 식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면, 햄버거, 피자, 빵, 과자, 배달 음식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오메가6 섭취량은 아주 많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올해 2월달에 나온 기사를 보면 서울, 경기, 하플카페 20곳에서 판매하는 도넛, 케이크, 크루아상 등 20개 제품 70g을 기준으로 트랜스 지방이 평균 0.3g이나 검출되었습니다. 조각 케이크 한 개에는 트랜스 지방이 무려 1.9g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파는 탄수화물 함량이 많은 정크푸드와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는 식물성 기름이나 부분 경화유 등이 첨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선사시대에는 오메가3, 오메가6 비율이 1:1이었지만 현대인들은 거의 1:15로 오메가6 섭취가 약 15배나 더 많은 실정입니다. 현대인들은 사실상 1:1이라는 비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1:4 정도의 비율을 맞추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되어도 괜찮은 겁니다. 2016년 SBS 스페셜에서 방송된 옥수수의 습격 일부에서 혈액검사로 지방산의 비율을 분석했는데요. 정상 체중인 사람들은 오메가6, 오메가3 비율이 11:1이었지만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들은 50:1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즉 오메가6 섭취량이 많을수록 비만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지난 LDL 7편 영상에서 인도 북부의 펀잡 지방 사람들보다 인도 남부의 마드라스 지방의 사람들이 사망률이 7배나 더 높았는데요. 마드라스 사람들은 훨씬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마드라스 사람들은 포화지방의 섭취가 매우 적은 대신 불포화지방인 씨앗기름, 즉 식용유의 섭취량이 많았는데요. 펀잡 사람들의 오메가6, 오메가3 섭취 비율은 약 5:1이었지만 마드라스 사람들은 약 40:1로 추정되었습니다. 일본은 4:1 정도의 비율이고 영국과 유럽, 미국 등은 15:1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여러 나라의 식사와 심장질환 사망률을 비교한 것인데요. 식사에 오메가6 섭취 비율이 증가할수록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 역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LDL 7편에서 미네소타 관상동맥 실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포화지방을 적게 먹으면서 옥수수 기름을 많이 섭취한 그룹에서는 누적 사망률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식단 심장 연구에서도 포화지방을 불포화지방인 홍화씨유로 대체한 그룹에서 모든 원인 사망률은 62% 증가했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70% 증가했고 관상동맥 질환 사망률은 74% 증가했다고 LDL 7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DL 7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 연구는 허혈성 심질환 치료에 불포화 옥수수 기름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보자는 건데요. 무작위 대조군 연구로 의미가 있습니다. 대조군은 그냥 일반식을 했고 옥수수유 그룹은 동물성 포화지방을 배제하는 식단과 함께 옥수수유를 섭취했습니다. 즉 미국 심장학회와 안셀키스 박사의 말대로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불포화지방 섭취를 늘려보자는 겁니다. 연구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변화를 보면 대조군과 올리브유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옥수수유 그룹은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약 25에서 30 정도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는데 이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옥수수유는 콜레스테롤 낮춘 효과는 있었지만 대조군에 비해 사망과 심근경색이 92%나 더 많이 발생한 겁니다. 연구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옥수수유는 허혈성 심질환의 치료로 권장할 수 없다. 이로울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해로울 가능성이 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와 오메가6는 서로 경쟁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오메가6가 많아지면 오메가3가 부족해지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오메가6를 최대한 적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이로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메가6도 필수 지방산으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지방산이라고 하던데 오메가6를 많이 먹으면 왜 건강이 나빠질까요? 오메가6는 여러가지 염증 유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물질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불필요하게 너무 과도하게 만들어지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불이 나는 상황처럼 말이죠. 반면에 오메가3는 염증을 감소시키는 항염증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즉 소화기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6 섭취가 많아지면 불필요한 염증이 증가하는데 2004년 타임지에서 염증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하면서 염증은 암, 심장질환, 알츠하이머 치매 등 다양한 질환들에 놀라운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심정지 위험도에 대한 연구인데요.
모든 세포의 세포막은 오메가3, 오메가6, 콜레스테롤 등 대부분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적혈구 세포막의 오메가3 비율을 보면 오메가3 비율이 증가할수록 심정지 위험도는 최대 10배 이상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근경색 등 급성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도를 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심장마비 발생 위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혈구 세포막 오메가3 비율이 4% 이하인 경우에 비해 4.1%에서 7.9% 사이에서는 심장마비 발생이 42% 감소했고 8% 이상인 경우에는 69%나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최적의 건강을 위해서 이 비율은 최소 8% 이상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8% 이상의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평균은 3.84%로 4%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동물성 포화지방을 의식적으로 줄이면서 식물성 불포화지방을 너무나도 늘려왔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던 겁니다. 오메가 지방산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시모포로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메가6 지방산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압을 높입니다. 심장병의 유발도 촉진시킵니다. 혈소판의 응고를 촉진시키기 때문이죠. 식사에 오메가6 섭취 비율이 증가할수록 심장질환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이 그래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메가6는 지방세포의 수와 크기를 증가시키므로 지방 조직도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식물성 기름 섭취가 계속 늘어나면서 지방세포의 오메가6 비율이 크게 증가해왔고 이에 따라 비만 역시 크게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식물성 기름이 대중화되기 이전인 1900년에는 비만 유병률이 1.2%에 불과했습니다. 1911년 식물성 기름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1961년에는 13.4%로 크게 증가했고 1961년 미국 심장학회의 보증과 함께 본격적으로 섭취가 늘어나면서 결국 지금은 미국 인구의 42.5%가 비만입니다. 이제는 1900년 전으로 버터, 라드, 우지를 사용하는 식습관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최근에 발견한 바로는 오메가6가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콩기름 섭취는 체중 증가뿐만 아니라 자폐, 알츠하이머 치매, 불안,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콩기름을 섭취한 지는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 농도 역시 감소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 단 한 가지 메시지는 콩기름 섭취를 줄이세요. 다른 연구에서도 하루 2스푼의 카놀라유 섭취는 기억장애, 학습장애, 체중 증가를 유발했고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그 증가와 함께 심한 신경 손상이 동반되었습니다. 이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단체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은 심장 클리닉이 유명한 곳인데 여기서는 버터나 라드 대신 옥수수유, 카놀라유, 콩기름을 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세계 최고의 병원인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기사인데요. 카놀라유, 올리브유가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카놀라유를 권장하죠? 콩기름, 옥수수 기름 등은 미국 심장학회, 대한심장학회도 좋은 음식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공중보건학교실도 역시 건강한 오메가6 기름을 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메가6를 많이 먹으면 오메가3가 부족해지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하는데 말입니다.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은 오메가3, 오메가9이지 오메가6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 단체들은 오메가6도 불포화 지방이라서 건강에 이롭다고 맹신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스라엘 역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메가6 불포화 지방 섭취가 세계 1위인데요. 미국보다 8%나 더 많고 유럽보다 약 10에서 12% 더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화지방을 적게 먹고 불포화지방을 많이 먹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관상동맥 질환 등 심혈관 질환 발생이 높고 당뇨, 고혈압, 비만의 발생 역시 역설적으로 높은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역설입니까? 이건 이스라엘 정설이죠. 포화지방이 나쁘고 불포화지방이 좋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오메가6를 많이 먹었으니까 여러가지 질병 발생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사이 부족 잘 아시죠? 마사이 부족은 하루 3000kcal를 섭취하는데 총 칼로리의 66%가 동물성 지방이면서 전체 칼로리의 약 40%가 포화지방입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포화지방을 5-6% 이하로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권고량보다 무려 8배의 포화지방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메가6 지방산 섭취는 총 칼로리의 1.7%에 불과했고 심장병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태평양의 토켈라우 섬마을 사람들의 식사는 코코넛과 생선을 주식으로 합니다. 총 칼로리 60%가 코코넛인데 코코넛은 약 92%가 포화지방입니다. 이러다 보니 총 칼로리의 48%가 포화지방이고
불포화지방은 총 칼로리 2%에 불과했습니다. 포화지방을 줄이고 불포화지방을 늘리라는 미국 심장학회의 조언과 정반대로 먹고 있죠. 하지만 이 섬마을의 심근경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비만 천국인 미국에서는 오메가6 지방산을 총 칼로리의 약 8에서 12%나 섭취하고 있습니다. 오메가6가 정말 건강에 좋습니까? 우리는 건강한 인구 집단의 특징을 따라해야 합니다. 이들은 밀가루, 설탕 등 정제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가공식품을 먹지 않으며 식물성 기름을 먹지 않습니다. 이들이 오메가6 섭취는 총 칼로리의 2% 이하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학단체가 권장하는 콩기름, 옥수수 기름을 많이 먹으면 우리의 몸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의학단체가 이구동성으로 나쁜 음식이라고 말하는 버터, 라드, 코코넛 오일을 많이 먹으면 우리의 몸은 이렇게 될 겁니다. 대세 이론과 실제 현실이 정반대라는 사실은 역설적인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버터, 라드, 코코넛 오일은 못 먹게 하고 식용유, 마가린을 권장하는 걸까요?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소도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의 기름을 나쁜 기름이라고 매도하면서 버리고 고도로 초가공된 가짜 기름을 좋은 기름이라고 선전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은 비참했습니다. 이제는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LDL 9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